이 여성의 이름은 아나스타샤입니다. 그녀는 성인 영화배우, 올리팬스 모델, 그리고 틱톡 스타였습니다. 그녀는 TV쇼에 출연한 뒤 불과 몇 주 후, 그녀의 아파트에서 22번 칼에 찔려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그 시체는 거의 일주일 동안 화장실에 방치되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누가, 그리고 왜 그녀를 이렇게 잔인하게 살해했을까요? 26세의 아나스타샤는 평범한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를 괴짜라고 불렀고, 실제로 그녀는 정말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의 몸의 80%는 문신으로 덮여 있었고, 심지어 얼굴에도 문신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발적인 옷차림을 좋아했고, 분홍색 스포츠카를 운전하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항상 관심을 받고 싶어 했으며, 더 많은 명성과 유명세를 원했죠. 2022년, 드디어 그녀의 오랜 꿈 중의 하나인 토크쇼 출연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녀는 러시아 채널의 토크쇼에 출연하여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 이야기했죠. 아나스타샤는 그녀가 남편과 함께 성인 영화에 출연했던 사실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지만 그녀는 이런 부정적인 관심도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직업을 사랑하고 심지어 사람들이 내 직업에 대해 비난할 때 더 짜릿함을 느껴요. 또한 그녀는 어린 시절 매우 궁핍한 삶을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무지개, 알코올 중독자였고 아나스타샤를 전혀 돌보지도 관심을 갖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 대신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아나스타샤를 할머니의 집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거나 프로그래밍 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지만 12살부터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꿈은 포기해야 했죠. 그녀는 불과 15살이었을 때 첫 문신을 했고 몸 전체를 문신으로 덮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에 더 이상 문신을 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사람들에게 문신을 해주기 시작했고 모든 디자인을 스스로 그렸습니다. 그녀는 재능 있는 예술가였죠. 그녀가 작업한 것들을 보시면 대부분 어둡고 어딘가 우울해 보입니다. 실제로 아나스타샤는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틱톡 계정에서 주기적으로 심리치료사를 방문한다는 사실을 털어놓기도 했죠. 아나스타샤는 타투 강의를 열었고 그것은 완전히 성공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점점 더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이것으로부터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불법 약물을 하거나 타락한 범죄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정작 그녀 자신은 불법 약물을 입에 대지도 않았고 아버지의 영향으로 술을 마시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어느 날 24살의 드미트리라는 이름의 한 남자가 그녀의 샵에 타투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들은 첫 만남에 서로에게 끌렸고 그 깊은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인생의 사랑을 찾았다고 믿었죠. 드미트리에게는 이미 여자친구가 있었지만 아나스타샤를 위해서 바로 헤어졌습니다. 아나스타샤의 친구들은 그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가 그의 전 여자친구를 때리는 등 분노 조절 장애에다가 소문난 바람둥이였기 때문이었어요. 심지어 그는 13살에서 18살 사이의 어린 소녀들만 만났죠. 드미트리는 이전에 절도죄와 병역 거부죄로 2번이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나스타샤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고 설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에게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후에 그의 친구들에 따르면 당시 아나스타샤는 드미트리와 사랑에 빠져 있었고 주변에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곧 결혼을 했고 드미트리는 매니저로서 그녀의 업무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나스타샤에게 성인 영화의 배우로 데뷔하기를 권했고 항상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를 좋아하고 관심받기 좋아하는 그녀는 흔쾌히 수락했죠. 또한 그는 그녀에게 올리팬스에 등록해 성인 웹사이트의 모델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틱톡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며 그녀를 설득했어요. 그녀의 비디오들은 수십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빠르게 스타 반열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부분 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방 하나는 타투샵으로 사용했고 다른 방 하나는 비디오 촬영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아나스타샤의 친구들은 남편과 함께 성인 영화를 찍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제안한 드미트리와 그녀를 비난했고 만류했지만 그녀는 돈 때문이 아니라 그저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이니 드미트리를 비난하지 말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녀의 인기는 점점 더 치솟았고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큰 아파트를 렌트하고 스포츠카, 값비싼 모피코트를 살 수 있었고 어머니에게 용돈도 넉넉하게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활에 매우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화를 위해 드미트리가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커플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나스타샤의 일을 돕지 않았고 바람도 피우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자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나스타샤는 이 무렵 그녀의 어머니와 친구들에게 한국에 가서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드미트리는 전과로 인해 한국으로의 입국이 허용되지 않았고 그의 폭력성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을 떠나 혼자 한국에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문화를 사랑했으며 한국에서 타투샵을 오픈하고 영주권을 딸 계획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꿈은 현실이 되지 못했습니다. 26세의 아나스타샤 그리시만이 그녀가 살던 고층 아파트에서 수많은 자상을 입은 채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2022년 8월 10일 경찰서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아나스타샤의 남편 드미트리가 그녀를 죽이고 아파트에 방치해 놓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관들이 그녀의 아파트 문을 열었을 때 그녀의 시신은 화장실 욕조에 누워 있었고 심하게 부패되어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부검 결과 그녀는 22군데의 자상을 입었고 약 일주일 전에 살해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침대, 바닥, 화장실 등 그녀의 집 전체가 피범벅이었고 혈흔 분석 결과 최초 공격은 침실에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살인마는 그녀를 욕실에 끌어다 놨고 시신이 부패하는 냄새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창문과 파이프를 테이프로 막아놨습니다. 집 안의 물건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짐을 싸담은 여행 가방도 발견되었습니다. 가방 안에 아나스타샤의 물건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녀는 집을 나갈 계획이었던 것 같아 보였죠. 살인마는 그녀의 핸드폰을 가져갔고 그녀의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아나스타샤인 척 문자를 보내며 소통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물건들을 인터넷에 올려 팔았죠. 경찰들은 인터넷에 그녀의 물건을 판 사람이 남편 드미트리였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그 즉시 그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아나스타샤와 사소한 문제로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곧 아나스타샤가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녀의 요구를 들어준 것뿐이라고 진술을 바꿉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아나스타샤는 최근에 완전히 미쳐버렸고 심하게 우울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살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는 용기가 나지 않아 그에게 대신 끝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이었죠. 아나스타샤에게 우울증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녀는 한국으로의 이민을 계획하고 있었고 최근에 이민 자금을 위해 자신의 차 2대를 팔아놓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살해 현장에는 소파가 부서져 있었고 물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등 몸싸움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아나스타샤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죽인 것이라는 드미트리의 증언이 거짓이라는 증거였죠. 그는 아나스타샤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사람이 왜 아내의 값비싼 물건들을 인터넷에 올려 팔고 그녀가 녹화해 놓은 타투 강의 영상까지 팔죠? 아마도 그는 돈을 모아 도망갈 계획이었지만 실패한 듯 보였습니다. 그는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멍청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는 그의 여자친구에게 살인에 대해 고백했고 그 여자친구가 고민 끝에 경찰에 연락해 아나스타샤의 시신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의 압박 신문이 이어지자 결국 그는 아나스타샤를 살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8월 3일 제가 집에 들어갔을 때 아나스타샤는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나를 떠날 거라는 생각에 그 사실이 견딜 수 없었고 우리는 심하게 싸웠습니다. 그녀는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저는 칼을 가지고 그녀를 쫓아 들어가 침대에 누워있는 그녀의 목을 수차례 찔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를 화장실로 끌고 가 욕조 안에서 다시 그녀의 몸을 여러 번 찔렀습니다. 이후 그는 시신이 부패하는 냄새를 막기 위해 창문과 파이프를 테이프로 막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성공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자존심이 상하고 굴욕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드미트리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은 그가 평범한 남편으로서 돈을 잘 버는 아내에 대한 질투심과 자괴감 끝에 발생한 범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인 살인이 인정되는 점, 매우 불안정한 정신과 신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정상 참작되어 징역 8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녀의 팬들은 여전히 그녀를 기억하고 그녀의 팬클럽 페이지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은 매우 호화스럽게 치러졌습니다. 러시아의 모든 방송사가 앞다투어 촬영을 해갔고 매스컴에서는 그녀의 이야기로 한동안 도배가 되었습니다. 아나스타샤는 한국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한국의 문화와 음식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